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생방송 진행 중에 갑자기 댓글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진해서 쓰러졌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왔고, 저희가 방송 중이지만 어쨌든 복수의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들은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우리 자유파의 전의를 꺾기 위한 목적으로 살포되는 아주 사악한 가짜뉴스들입니다. 그 군인권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런 이름의 좌파단체인데, 대통령 경호처가 군인권센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전 10시에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전용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비행기 타고 도망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요즘은 SNS 시대니까 이런 가짜뉴스 한마디만 탁 올려도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이 군인권센터라는 좌파단체는 기자들한테 지가 대단히 뭘 잘 아는 듯이, 이거는 이제 공군 갔다 오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대통령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 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된다. 금일 이륙 전에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통지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도착지도 없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갑자기 대통령 전용기가 목적도 밝히지 않고 떴다는 거니까 이거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쫙 뿌리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는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바로 밝혔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자마자 경호처가 즉각 공지를 통해서 10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추측성 보도 삼가해달라. 점잖게 야단쳤어요. 그러자 이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의 이 좌파단체가 뭐라 그랬냐면, 경호처의 공지, 팩트는 맞다.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서 다시 알린다. 완전히 아니면 말고요. 일단 질러놓고 경호실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 참 사악한 것들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3일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했어요.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시간에 나는 여의도에서 언론사 임원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언론사 임원과 식사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증언, 알리바이를 확인해줄 증인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추경호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한동훈 일당들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이걸 갖고도 추경호 대표를 공격해 됐을 겁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4일 새벽이죠. 그런데 그때 시민들이 반발할 것에 대비해서, 비상계엄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위나 할까봐 그것에 대비해서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뒷산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무장병력이 배치됐다. 이게 야당이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수방사가 즉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저 경호를 위한 비무장 병력이었다. 해당 병력은 계엄군과 무관하다.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에 일체 이동한 사실이 없다. 일축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2시간 전에 KBS에게 연락을 해서 계엄방송에 대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언지를 줬다. 이런 주장 제기됐습니다. KBS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등을 활용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발해서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2차 계엄은 없다. 분명하게 입장 밝혔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요. 또 이 종북 주사파 성향 유튜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없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도 준비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탄핵할 수 없도록 개헌하겠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에 제 생방송 시간 때 잠깐 나왔던 그런 괴담 비슷한 괴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뇌질환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해 국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찌라시까지 돌았어요. 군 당국이 확인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군병원에 방문한 사실 없다. 자, 이게 말이죠. 패턴이 비슷한데 일단 질러요. 아주 그럴듯하게 자극적으로 질러요. 그러면 그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없어져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문제는 일단 지르고 이걸 관계기관이 또는 당사자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아니라고 할 때까지 시간이 최소한 한두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가짜뉴스는 재빠르게 SNS를 장악하고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로 밝혀졌다는 것은 쥐꼬리만큼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도 안 하고 맙니다.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뻥튀기 되고 뒤늦게 그걸 접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설마 아니겠지라고 하면서도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고성범 본부장이 하루 종일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이런 가짜뉴스를 본 우리 자유파 국민이 걱정이 돼서 확인하는 전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성범 본부장은 그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고성범 본부장도 그 팩트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또 확인하느라고 또 아까운 시간을 써야 돼요. 네, 종북주사파들의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이 가짜뉴스 선전선동, 괴담 유포 선전선동. 이것을 정말 밥을 본 세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 원 스트라이크제,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원 스트라이크제를 도입해야 돼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악한 가짜뉴스를 뿌렸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그건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걸리면 더 이상 이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 가짜뉴스 갖고 재미 보다가도 한 번 걸리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대학생의 편지를 FN투데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학생이 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잠깐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췌한 편지 내용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쓴 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이 된 이미 망가져버린 상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자기 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일 조사하려는 검찰,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째입니다. 심지어 예산에서도 대통령 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산업, 원전, R&D 관련 예산 총 2천억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하고 있고 행정부 업무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왜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촛불선동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 사람들을 가득 채워넣어서 사법부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부정비리 관련 재판 받아야 하는 야당 쪽 인사들 재판은 무제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경기도지사직이죠. 녹취록까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교사 받았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위증죄가 선고됐지만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균형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안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에 당위성이 있는지 그 요건이 성립됐는지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맞고 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 주지는 못할 망정 탄핵에 동참하자고 하시네요. 그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삼립방 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 용지들, 형상 기억 복원 종이라면서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 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개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호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 파쇄하고 자료 삭제하고 선관위 겨우 5%만 털었는데도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감사원장 탄핵돼 버렸습니다. 상권 분립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을 훼손한 상황에서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스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
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매스미디어, 매스컴에 의지해 자신의 판단을 맡길 겁니까? 네, 이런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 이건 한동훈이와 그 일당들한테 꼭 직접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내란죄 공방의 핵심. 한동훈이가 내란 상설특검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 당 차원의 특검법도 별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를 피하는 결정은 명분이 없다. 이러면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3시로 예정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부하 장병들은 저희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장 실질심사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공범으로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내란죄 공방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아투TV에서 황교안 대표와의 긴급 대담이 있었고요. 또 저희 고성TV에서는 고영주 대표와의 긴급 대담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광훈 목사와 김학성 교수는 헌법학 교수입니다. 와의 집중 대담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의 그 범죄의 성격이 목적범인데 목적이 전혀 해명되지 않은 상태로 내란죄 적용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고요. 고영주 대표는 대통령 통치권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만 정치적 통제만 받을 뿐이고 실제 이 계엄 발동에서 해제까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통제를 받았다.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 목적, 이 법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전 과정이 내란죄에 전혀 내란죄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아주 명쾌하게 밝힌 사람은 어제 저하고 대담을 한 김학성 교수였습니다. 저희 고성호TV에는 고영주 대표와의 대담, 내란죄 관련 대담, 그리고 어제 정광훈 목사 김학성 교수와의 집중 대담, 그중에서 김학성 교수와의 내란죄 관련 영상은 따로 단독 클립으로 편집해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내란죄는 극히 드문
이 범죄이기 때문에 사례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죄를 다뤄본 경험을 가진 법률가도 거의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공안부 검사들만 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안 출신 검사,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나 고영주 대표 같은 분들만 이 내란죄를 직접 다뤄봤거나 내란죄에 깊은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내란죄 공방을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의 대담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법리로 무장하시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내란죄 공방이 계속돼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고성호 TV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법리로 무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아투TV에서 황교안 대표와 대담한 영상도 있습니다. 아투TV에서 황교안 대표와 대담한 영상도 내란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투TV에서 제가 황교안 총리와 대담한 내란죄 관련 영상, 그걸 우리 고성호 TV에도 올려놨나요? 네. 그러니까 아투TV로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면서 아투TV를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투TV까지 가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저희 고성호 TV를 통해서도 그 황교안 대표와의, 황교안 총리와의 내란죄 관련 긴급대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내란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란죄라고 하는 이 범죄의 법리적인 해석,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다니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황교안 총리,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와의 긴급대담, 고영주 대표와의 긴급대담, 그리고 김학성 교수와의 긴급대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고성구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해야 한다. 자유일보는 윤 대통령 불가피한 계엄 배경을 국민에게 알려라, 이런 주장을 전면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이 회원이 6,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사회에서 뭐 민노총만 있는 줄 아는데 민노총 교수노조는 다 합쳐봤자 3,000명 조금 더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웠던 이 정교모라는 교수 모임은 모두 6,3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큰 단체죠. 이 정교모가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정교모는 지난 7일 성명을 냈는데, 위헌적인 국정대행체제 그만두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후폭풍 때문에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이 설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정보 조직의 규율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고, 특히 안보를 책임진 군이 계엄 사태의 당사자로 몰려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는 위기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동훈이가 한도수 총리를 데리고 나와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위헌적 논란까지 덧붙여졌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국정운영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권 입장에서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적수도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재명이는 극단적 언사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다시 탄핵하겠다고 떠들지만 이재명이가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에는 그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코올리게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려야 살아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숨어 있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정교모의 제안처럼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왜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파렴치한 야당과 좌파 집단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 계엄 이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책임지면 된다. 이재명 같은 자에게 정권을 거저 넘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권력 공백 상황입니다. 자유민주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릴 가장 중대한 말씀은 좌익 세력들의 선동에 결코 휘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체제전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 세력 간의 최후 대전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죽음, 우리의 멸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한 임무 수행을 내란죄라고 선동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혼란을 틈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장악,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공안 분야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가는 것을 막고자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탄핵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 나라의 혼란을 악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법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입니다. 헌법에 의거해 해산시켜야 할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에게도 한마디 전합니다. 권력 공백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 같은 말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여당 대표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선을 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은 위태로운 대한민국 앞에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발언해야 한다. 지금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내일자 일면 전면 사설이 나와 있을 건데요. 확인하십시오. 그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지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시아투데이 내일자 조간입니다. 내일자 일면 전면 사설이 게재될 겁니다. 인터넷판에는 지금 게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일보도 그렇게 주장했고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는 국민의 민심을 일면 전체를 사설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와의 대담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은 정말 중요한 문건이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 한마디 틀린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담화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내란죄로 이렇게 누명을 덮어쓰게 됐는지, 과연 이런 지금의 정치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제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 점에서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도 일면 전면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일보도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과연 국민 앞에 다시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 후폭풍은 없겠느냐 하는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관한 대통령의 깊은 어떤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오늘 국회에서 윤상현이 저 종북 주사파들과 제대로 맞짱을 떴습니다. 윤상현은 아까 제가 전해드린 이인호 선생의 이 글, 또 그 밖에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좀 정리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입법 폭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포된 것이고,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걸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조기 퇴진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된다. 윤상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나갔는데, 윤상현이 이렇게 묻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국회 법률 제정 행위를 한 국회의원,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이 처벌받냐?
또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를 했고 그래서 헌재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기각했을 때 그 부당한 탄핵 소추를 한 국회의원들이 처벌받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박성재 장관이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의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윤상현은 김대중이 2000년도에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5천만 달러를 북송했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걸로 해서 박지원이가 감옥을 갔다 왔는데 이 5천만 달러를 북송한 데 대해서 김대중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왜 김대중이 처벌을 안 받았냐고 박성재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박성재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윤상현은 김대중 사례에서 보이듯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 왔다. 자제하는 것이 맞다. 바로 그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고도의 통치 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어요. 윤상현이 이런 주장을 펴자 국회 본회의장에 종북 주사파 의원들이 일제히 떠들어댔습니다. 미쳤냐? 전두환 사이다. 전두환 대통령 사이였던 건 맞죠. 그러자 이 사회를 봐야 될 우원식이가 이게 중불나게 끼어들었어요. 대통령 명예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걸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중불나게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윤상현이 우원식이한테, 국회의장 우원식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 좀 해봐라. 대법원 판례 공부 좀 해봐라. 이게 윤상현이 우원식이한테 한 답변이에요. 자, 오늘 윤상현의 이 발언은 이런 겁니다. 설사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로 가도 절대 탄핵당하지 않는다.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내란죄 절대 적용될 수 없다. 우리 법률과 헌법이 그렇고 우리 판례가 그렇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에게 내란죄 누명을 씌우고 탄핵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내란죄 그리고 탄핵 심판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심리하면 이거는 법 자체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상현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중대 기로에 있다. 이렇게 허구한 날 정쟁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해서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헌법 개정 가능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이재명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하면 네가 대통령 될 것 같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똑같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번 결단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는 아마 개무시당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상현이 박성재 장관을 상대로 한 이 문답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통치권, 그리고 김대중 사례, 이것은 이미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고 하는 저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일관된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국회 질의응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쭉 읽어드리고 해설을 하면서 부정선거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 저녁 8시 정규 생방송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진입했나? 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진입했나? 선관위는 오늘 22대 총선의 부정선거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국정원의 보도자료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중국 간첩 얘기가 사례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을 자꾸 보니까 그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2년 가까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 40대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으로 달려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그 2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런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이 망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발언이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그 입장 발표했는데, 중국하고 어차피 이런 문제로 논란이 발생했다면 이제 끝까지 파헤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국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중국 공산당의 해커 부대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선관위 서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후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보도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 합동으로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9월 22일간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 해킹 대형 취약점 다수 발견했다. 선관위는 합동점검팀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에 2024년 총선 전에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완 예정이다.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번 2024년에도 비슷한 또는 더 심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봐서 전혀 보완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에 보면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 마치 가상 연습하듯이 가상의 해커, 우리 쪽 요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커를 한번 해본 거예요. 선관위 전산망을 침투하는 그 시도를 해봤는데 쉽게 뚫렸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게 뚫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들이 다수 발견됐다.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냐? 투표 시스템에서는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다. 바깥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 2번, 3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해서 만약에 보수 성향이라고 하면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를 해버리면 투표하러 가도 당신 투표했어 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 이건 아예 투표소에 나가지도 않고 유령의 유권자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을 해서 지그들 마음대로 1번 찍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의 해커들의 침투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선관위의 청인과 선관위원들의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다.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얼마든지 투표지를 무단으로 바깥에서 인쇄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건 뭐냐? 이를테면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 당대표 전당대회 이런데 선관위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 해커가 대리 투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 배에서 하는 투표요. 이 경우에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배 위에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비밀선거가 완전히 깨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투표 시스템에서 발견된 오류고요. 그 다음에 개표 시스템에서 발견된 오류가 있습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외부에서 침투해서 숫자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 USB 등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여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2번을 1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바깥에서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선관위는 중요정보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하여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 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누구나 PC를 통해서 선관위 서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라 그러잖아요. 패스워드.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혼합하여 설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행 계좌번호 할 때 비밀번호 설정하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노래를 들으려고 그래도 로그인하고 아이디 쓰라고 그러고 비밀번호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이 인터넷 인증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도용할지 모르니 12자리 이상으로 특수문자, 숫자, 영자 이런 걸 조합해서 쓰시오라고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주문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는 이 패스워드가 1, 2, 3, 4, 5 초등학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술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하나 내부 포털 접속 패스워드, 역대 선거 시 등록한 후보자 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고 내부 주요 서버 침투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하였다. 야, 이거는 어디 무슨 작은 기업만도 못한 수준으로 시스템이 관리되고 개표 시스템, 투표 시스템이 관리됐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다.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년이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못했다. 이메일 해킹 사고의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서 동일 직원 대상으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 2021년 4월경 이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킴스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상용 이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뒤늦게 국정원 보안 점검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했다. 북한이 선관위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개량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평가 점수를 선관위는 자체 점수를 100점을 줬어요. 만점을 줬어요. 이렇게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본 결과 31.5점에 그쳤다. 주요 원인은 전상망 그리고 용역업체 보안관리 위협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업체 보안관리 위협 이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이 보안관리를 맡긴 회사 용역 회사가 어디냐 하면 문재인의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문재인의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니까 그냥 문재인 후원자 회사예요. 5년간 위장 수의 계약을 맺어서 일을 줬어요. 이건 2023년 5월에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선관위가 5년째 보안 컨설팅을 맡긴 윈스라는 업체는 문재인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다. 공개 입찰 형식을 빌려 업체를 선정했지만 실상은 수의 계약이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주 영세한 이런 업체한테 수의 계약으로 위장을 했지만 수의 계약으로 5년간이나 보안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이 수의 계약 업체의 실질적인 오너가 문재인이의 후원자였다. 취약점 분석 평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하였다.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는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선제적으로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또한 선관위와 함께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 점검에서 적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 선관위가 서버를 뻘끈지고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이 보안점검 결과를 작년 9월, 10월경에 보고를 받고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조사하고 수사하려니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비상계엄 발동 기간 중에 선관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아니 다시 네, 이제 고성욱 칼럼으로 가겠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세 군데의 외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의 후지TV, 일본의 아사히TV, 그리고 로이터 통신인데요. 이 세 언론사가 저한테까지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싶은데 지상파, 종편, 신문 할 것 없이 전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천편일률적인 뉴스밖에 없다. 뭔가 숨겨진 진짜 진실이 있지 않은가?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진영의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가? 어느 지상파든 어느 종편이든 어떤 언론이든 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는가? 분명히 자기들이 취재하기로는 광화문에도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왜 여의도에 탄핵 집회 소식만 전하는가?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 같은 일개 유튜버한테까지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매우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당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했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를 지지하고 탄핵을 저지해야 된다고 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에
화환이 1000개 이상 모이게 된 것도 그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훨씬 많이 모였겠죠.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스텝 최재인 PD가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직접 그 화환이 어느 정도인지 동영상으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각계에 잇따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움직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아까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한동훈 퇴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황상혁 홍보본부장이 그 집회 현장에 나가서 찍은 동영상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2분 길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산으로 답지하는 용산 대통령실로 답지하는 화환의 행렬을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곧이어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퇴진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절규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와서 고성국 칼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One day I'll be yours.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Just as surprised as
네, 정론일침입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김어준의 가짜뉴스판으로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좌편향 언론들도 전부 이 김어준의 가짜뉴스를 도배질을 하면서 탄핵몰이, 내란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김어준이는 오늘 과기정통위원회 전체회의, 과방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 이게 사실은 이게 쫄보예요. 쫄보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 그러면서 한 거짓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는 건데 그 누군가는 그 제보자니까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김어준이 이거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어준의 이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됐다. 한동훈이를 잡아다가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암살조를 김병주, 그 더불어민주당의 군대를 계속 쪽팔리게 만드는 그 별 4개짜리 그 김병주라는 자 있죠. 이 자한테 암살조다,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다라고 제보한 사람이 저다 이랬어요. 지가 김병주한테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김어준이가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건 못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제보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다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뭐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무슨 외국의 어디로부터라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게 미국 대사관일 거다라고 하는 이 억측들이 나돌았어요. 그러자 미국 대사관이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 더 할 말 없죠. 아니다. 이 김어준이가 떠들어댄 것은 한동훈이를 끌고 가서 사살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걸 제일 먼저 부각시켜요. 자,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이자가 국회에서 떠들어댔어요. 노리는 게 뭘까요? 뭘 노릴까요? 한동훈 일당들이 윤석열한테 의리 지키지 말고 배신해라 이거 아닙니까? 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너네가 왜 비호하려고 그래? 화끈하게 탄핵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온갖 허접한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음모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폭로예요. 이게 김어준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어내도 딱 들으면 그럴듯하게 지어내야 되는데 딱 봐도 거짓말이야.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미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김선호 국방차관, 장관 대행입니다. 그런 사실 없다. 그런 사실 없다. 아니 뭐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라면 체포조가 계엄군 체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암살조도 계엄군 암살범 암살조를 일테고 그러니까 이건 국방부 관할이니까 국방차관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런 사실 없다. 딱 잘라버렸어요. 국민의힘은 이 김어준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김어준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근데 제보자의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확인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저도 수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저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미디어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재원을 감출 수 있는 권리, 비니권 뭐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안 통한다. 법원에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누구였는지를 이를테면 재판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것은 확인하게 돼 있다. 네가 지금 당장 내일 있을 탄핵 심판 때문에 가짜뉴스 온갖 소리를 떠드는 것 같은데 너 법원에 가면 너 그대로 걸린다. 그러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때로는 제보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제보, 그의 종북주사파의 범죄 행각들과 관련된 제보들이 다수입니다. 그 제보를 해오시면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제 나름대로 제 선에서 할 거고요. 이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전 방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법정에 가면 저는 제보자 씨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뒤집어 쓰고 감옥 가도 내가 간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것들이요. 잃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법원에서 제보자 신분 밝혀라. 안 그러면 너 감옥 보내겠다고 하면 바로 밝힐 겁니다. 근데 아마 김어준이는 제보자 신분 밝혀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권성동이 역시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오랜 경험과 특히 탄핵 상황을 한가운데서 뚫고 왔다는 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신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야말로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지금 당장 내일 탄핵에서 우리 당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은 부정확한 정보,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모두가 과열돼 가고 있다. 김어준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를 유포하고 괴담과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며 부추기고 있다. 생각해보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쏟아졌던 그 수많은 가짜뉴스가 모두 가짜뉴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자, 근데 김어준이가 이렇게 푸더득 되면서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이제 국회를 통해서 토해냈어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랬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김어준이가 한 말에 동의한다든지 뭐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한다든지 하질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하는 지 생각만 한마디 간단하게 던졌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재명이가 이재명이도 이걸 사실이라고 했대라고 좌파들이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게 문제가 되면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밖에는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김어준이하고 이재명이를 나란히 세우면 진짜 밥맛 없겠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 위원장 이상희 의원이 있죠. 미디어 특위가 김어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상습 음모론자 김어준이가 떡봉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듯하다. 김어준이는 오늘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믿기 힘든 주장들을 쏟아냈다. 한동훈 당대표 암살, 북한 군복 매립, 생화학 테러 등을 제보를 하면서 공개했다.
김어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바 있고 서희초 교사 사건 때 국민의힘 소속 현직 삼선 의원 연루되었다는 설을 날조했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계속 나온다는 괴담까지 퍼뜨리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전력이 있는 자다.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있는 곳에 항상 김어준이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방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어준은 위증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믿기 힘든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정확한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어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다. 김어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 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민희 가방위원장 응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어제 김어준이가 아직 확인이 채 안 됐다고 하면서 온갖 가짜뉴스와 괴담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계엄군이 한동훈이를 끌고 가서 총 쏴서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했어요. 언론들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이한테 다시 겁을 먹게 해서 윤석열이가 나를 쏴 죽이려고 했어?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윤석열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가짜뉴스 괴담 유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놓고 하니까 나중에 지가 사법 처리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또 국회에 이 증언 위증 감정과 관련돼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어요. 어떻게든 가짜뉴스 괴담은 유포해야 되겠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은 안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회에서 떠들게 만든 자들이나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얘기한 그것을 보도하는 자들이나 저는 전부 다 내란 선동자, 내란 음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가짜뉴스 괴담을 터뜨렸는데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냐? 누군지는 못 밝히겠다. 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방국이 미국이니까 미국 대사관이 너 웃기는 소리 마. 거짓말하지 마. 라고 딱 입장을 바로 밝혔어요.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 이상희 위원장은 이 김어준의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은 뭐 취재원 보호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제보자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가짜뉴스 괴담 떠들고 다닐 수 있지만 이게 법원으로 가면 제보자가 누군지 법원에서도 안 밝히고 버틸 수는 없을 거다. 법원까지 가서 한번 네가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일 리가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우방국가일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민주당이 봐도 이거 좀 너무 황당하다. 이걸 갖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지? 이래서 민주당이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이었다. 그 사람을 접촉 중이다. 자, 아니 이 무식한 것들이 정보사와 뭐 방첩사와 수방사를 혹시 혼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방첩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알아보니까 그 수방사였다. 약간 헷갈렸던 모양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우방국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정보사가 나옵니까? 아니 이것들아 가짜뉴스건 괴담이건 하려고 그러면 좀 사전에 이빨이라도 좀 맞추고 해. 앞으로 이 같은 정말 황당한 가짜뉴스 괴담들이 쏟아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헌재 우선 국회에서 탄핵하기 위해서 이 가짜뉴스 괴담을 쏟아내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어찌어찌 한동훈 일당을 꼬시고 협박해서 탄핵을 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게 저는 100% 기각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오면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강력한 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될 텐데 그거 정말 겁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사이자들이 종북주사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켜도 정말 마음 편히 발 뻗고 못 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가짜뉴스 괴담 유포는 훨씬 더 극성스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또 내란죄로 누명을 씌웠는데 이 내란죄를 유죄로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가짜뉴스와 괴담들이 유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우리 자유우파가 수행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당도 이런 가짜뉴스 괴담과의 싸움에는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탄핵 전국마다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 소재의 유언부가 난무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전파하는 행태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김어준을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 김어준이는 이 제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를 밝혀야만 하게 될 것이다. 또 위증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서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 대중을 기만을 했다는 점에서 이 김어준의 이번 가짜뉴스 괴담 유포는 매우 사악한 것이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 김어준이는 2016년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100억 주사를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이게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약 성분, 체내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을 세척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괴담을 퍼뜨린 자가 저기 있어요. 그 당시 김어준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위 밤세계에 사는 건달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그들은 이 100억 주사 이걸 두고 뽕 세척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 등 약물 중독이 됐고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 100억 주사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맞았다는 듯이 이렇게 괴담을 유포했어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이 김어준의 이 괴담에 대해서 100억 주사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에 하나다. 면역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외유를 하면서 입술이 부르트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청와대 의무실에서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시중에서도 이게 그런 용도로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면역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약재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걸 청담동 술자리 허위사실, 서희초등학교 교사
관련된 이 한기호 의원 연루설, 후쿠시마 오염수 수돗물 틀기만 해도 오염수가 펑펑 쏟아져 나온다고 했던 이런 괴담까지,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 음모, 온갖 음모가 있는 곳에 이 김어준이가 있었다. 습관적, 직업적 음모론자. 그래서 붙은 별명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주진우라는 자, 이 김어준이랑 같이 낙곰수 했던 이 주진우라고 하는 자, 일본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10분의 1만 보고 계신다. 당시에 이제 곧 비아그라가 나오고 마약 성분이 나오고 섹스 관련 테이프가 나오고 부정입학이 있었으니 병력 비리도 나오고 최순실 박근혜가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 비리가 나오고 대규모 국방 비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이 괴담을 일본에 가서까지 퍼뜨렸어요. 어떤 것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그 엄험한 이 당시 수사가 일주일에 4번씩이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이 김어준이나 지준이 따위의 이 허접한 쓰레기 같은 자들이 유포한 괴담 단 하나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인격 살인식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탄핵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자들이 성공했어요. 이제 다시 탄핵 정국이 되자 이번에는 그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서 성격이 다른 가짜뉴스로 탄핵 여론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포하는 이 쓰레기 같은 가짜뉴스와 괴담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당장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싸울 것이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네, 분출하는 탄핵 반대 여론. 행동하는 자유시민 유정화 상임대표는 모두 6만 7천여 명이 동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반대 및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촉구 서명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된 권성동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화 대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인터넷을 통해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명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연말을 맞은 경기는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을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고 하면서 모두 7만 4천 건의 참여가 있었는데 여기에 5기재 등을 다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려서 6만 7천여 명의 서명을 권성동에게 전달했습니다. 천만 대한인 대연합. 이게 해외에 있는 제 교포들을 되게 천만 해외 교포라고 부르거든요. 그 천만 대한인 대연합에서는 윤 대통령님 국민이 함께합니다. 힘내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국민은 당면 사태에 대해 올바른 분별을 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녕을 해치는 선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고 하면서 지금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내란죄로 덮어씌우고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특이한 현상 3가지가 있다. 첫째, 계엄 선포 해제까지 걸린 시간이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짧았다. 둘째, 단 한 사람도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셋째,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는 계엄 선포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 행태 때문이다. 이러한 비상계엄을 마치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군사 쿠데타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더 놀라운 일은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이런 기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뜨겁게 환호하다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 발표를 듣고 탄식한 국민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들이다. 악과 불의와 기만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국가안보와 경제위기를 충심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비상계엄 발동을 뜨겁게 환호하다가 6시간 만에 끝난 데 대해서 탄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더하게 했다. 그 전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는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의 마지막 대목. 이것을 들으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충정 어린 연설을 듣고 있는 듯 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국민 담화 전문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충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는 국민을 진두지휘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수많은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은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 중에 공감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망가진 군기를 개탄한다. 군은 상명하복을 목숨으로 떠받드는 거대한 유기체다. 국군 통수권자의 영을 받았던 사령관들이 구차스러운 변명을 시콜콜 늘어놓는 장면이 TV와 유튜브에 부지런히 떴다. 용량 밑에 약졸 없다는 말에 참듯이 되살아나는 우리의 자화상이 슬프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어수선함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주 보던 풍경이다. 특히 한동훈의 오락가락 경망스러운 언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계엄령 해제를 표결하던 날 꼭두새벽 현역 의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국회 본회의장 뒤편 모서리에 들어선 한동훈이가 이재명이와 두 손을 맞잡고 한바구음을 날린 장면. 우리 자유파는 절대 그 배신의 장면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정재호 회장,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의 글은 SNS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대목을 적시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일 접수 통지서를 아예 수령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누명을 덮어 씌워서 탄핵하려고 하는 진의가 자신의 사법 방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집중과 선택은 오직 하나. 사법정의 완성을 위해 법원의 자존무적 정신을 성원하자.